네, 안녕하세요. 다 들리시죠? 다 들리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3월 마지막 회의고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흥미에 따라서 관심 정도에 따라서는 재밌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얘기는 좀 그렇고요. 어,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여러분, 그, 지난주까지 이제 창업박람회가 있었죠. 신석순 대표님이 고생을 해주셨고, 뭐, 전동순 대표님도 왔다 가셨고, 뭐, 이렇게, 그, 이제, 저희도 부스 박람회 참가를 했는데, 창업박람회를 하면서, 동시에 1층에서는 카페 엑스포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사람은 카페 박람회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거기 또 4일이나 했고, 그 창업시장과 카페 시장의 차이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카페 박람회를 뭐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덤으로 얻어진 것도 있고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뭐가 있냐면 카페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거를 꼭 해보고 싶다. 여러분한테 사실은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죠. 그냥 카페 경영 전문가 과정 분명히 인기가 있을 거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도전을 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낼 수가 없었으니까. 저희가 지금도 뭐 세 개의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시간이 항상 쫓기다 보니까 사실 카페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까지는 거의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번 박람회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카페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시간에 대한 그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교육과의 연계성이 좀 높아져서 앞으로 카페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이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당연히 이제 그 교육 과정이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민간 자격증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카페 마스터라고 하는 자격증이 이미 등록이 돼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이 카페 마스터라고 하는 일종의 자격증과 연계해서 앞으로 카페 산업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뭐 어찌 보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아이디어였고 여기서 이제 좀 더 파생된 게 뭐 카페와 관련된 되게 다양한 사업 모델들도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겠죠. 뭐 시간 오늘 뭐 특별하게 많은 거 할애할 시간이 지금 따로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오늘 카페와 관련된 우리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것만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 지역에도 뭐 카페가 워낙 많을 거고 여러분 우리나라 카페가 한 10만 개 된다고 하죠. 그죠? 10만 개, 카페 10만 개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창업경영신문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카페와 관련해서도 뭔가 좋은 수익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부동산 센터라든지, 그죠? 그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는 뭐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참 애매해진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오늘 뭐 계속 이제 지금 노이사가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다루면서 어찌 보면 새로운 거는 새로운 거대로 조금씩 다루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그 아이디어도 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짧게, 딴 때보다 짧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노용수 이사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 이게 설정이 안 됐네요. 네, 노이사가 공동 호스트 제가 넘겨줬으니까 노이사가 지금부터 진행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3월 25일인데요. 네, 그 공지사항하고 관련된 얘기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박람회를 이제 잘 치렀고요. 그리고 오늘 그 부동산 센터 설명회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진행했던 설명회보다 조금 더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고민하는 점이라든지 또 설명회 때 어, 고민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가지고요. 오늘 설명회를 잘 끝냈고요.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래서 화요일에 또 그 위기 탈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거고요. 공지사항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일단 그 3월 28일 날 이번 주 목요일인데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위기 탈출 세미나인데 태권도장하고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요거를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 태권도장하고 지금 어, 평소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태권도장에 연락을 취하고 계신 분들은 어, 이번에 목요일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월 2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된 세미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4월 3일에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 축구 클럽 창업 설명회가 4월 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시간은 동일하게 10시부터인데 10시부터 12시까지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된 만큼 축구 클럽하고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이제 그 이상하 대표님도 그렇고 축구 클럽하고 관련돼서 조금 이제 하시는 대표님들은 어, 이 4월 8일로 연기된 거를 인지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5일에는 이게 이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100억 벌기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월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어, 이 프랜차이즈 100억 벌기 무료 특강 같은 경우는 그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하고 관련된 특강들 중에서 굉장히 그 예전에 했을 때 호응도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하고 가맹점이라든지 지금 이제 거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음, 현재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본부보다는 이제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서 좋은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맹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가맹 본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4월 15일 월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17일 수요일에는 이제 그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열리는데 요거가 이제 내용이 그 메뉴 관리하고 그다음에 메뉴 개발 성공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외식 쪽에 관심이 있거나 지금 현재 외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 보시면은 기존에 했던 그 태권도, 그 축구 클럽하고 관련된 것, 그리고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예, 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랜차이즈나 또는 가맹점들하고 관련된 무료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월 9일 화요일에 기업형 회계사무소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평소에 이제 세무사 쪽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4월 9일 그 사업 설명회도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요 설명회를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른 거보다는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같이 어, 시간을 내셔서 요것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화요일 날. 예, 어, 참여를 하셔가지고 설명회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창업 아이템 무료 등록인데요. 그 가맹 본부들하고 소개를 받던지 아니면 개척을 하시던지 해서 얘기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뭐 기사 작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로 접근을 하시기도 하는데 음, 이제 그 이상하 대표님을 예로 들면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 리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맹본부 대표하고 얘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처음에 하실 때 창업 아이템 무료 등록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저도 이거는 잘 몰라서 이상하 대표님께 이제 소개를 잘 못 해드렸던 건데 창업 아이템 리포트 같은 경우 창업 리포트죠. 창업 리포트 같은 경우는 가맹점 수라든지 아니면 가맹 개신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되는 신생업체라든지 또는 조금 소규모 가맹 본부 같은 경우는 창업 아이템 무료 등록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업무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저희가 그 메타인지, 저는 이제 메타인지 회의법이라고 이렇게, 어, 자료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컨설팅 그룹 필수 관리 매뉴얼이죠. 예, 요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어, 2주 동안 진행하셨던 업무 내용을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아까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상하 대표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잠시만요.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됐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합니다. 예, 이번 주에는 박람회가 뭐 대표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좀 활기가 있었다 그럴까? 그래서 좋은 그 대표님들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어, 또 서로 얘기 나누고 정보 공유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그런데 노영수 이사님 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내일 저기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네. 지금 네, 뭐더라? 모비락이라 그럴까? 그 회사에 오늘 자료 준비하고 미팅 약속 잡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로이사님한테 한 번 더
어떤 걸 할까라는 주문으로 해서 이제 미팅 약속을 이제 잡아놨고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동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센터 전동선입니다. 의정부센터는 2주 동안 부동산에 계속 TM으로 전화를 드렸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통계를 낸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가 전체 데이터는 한 4,700개 정도를 돌렸는데요. 부재중 통화까지 계산을 하니까 한 5,700개 정도를 전화를 돌린 것 같아요. 근데 기본 데이터 4,700개를 전화를 했을 때에는 요일에 따라서 좀 변수는 있었지만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전화번호를 획득하는 비율이 나왔는데요. 무제중 전화를 2차 통화를 했을 때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얻어서 저희가 다음에 마케팅할 때는 부재중 통화는 아예 이제 빼놓고 진행하는 것도 한번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부동산을 전화를 할 때에 이상하게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연락들이 잘 안 되세요. 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도 마케팅을 하거나 전화를 하실 때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월요일이나 금요일 날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상처받거나 잘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중에 꾸준하게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수 대표님, 지금 아직 안 되시죠? 네, 자리, 네. 일단 그러면 신석순 대표님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점인데 많은 분들이 창업박람회 방문하셔가지고 뭐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어려운 경기에 돌파구를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2주간의 저 나름대로의 뭐 소득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시작점이 되는 소상공인 컨설팅이나 뭐 희망 리턴 컨설팅이 이제 지금 시작이 이제 됐고요. 그동안에 20년 된 법인을 제가 없애고 새로이 개인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재도전 창업 패키지에 1차 도전해갖고 진행이 됐고 이제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난주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은 프랜차이즈를 시도하려고 하는 업체를 두 팀이나 만났네요. 하나의 업체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본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인천에 있는 모 갈비집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한번 미팅을 잡을 생각이고 오늘은 그 건물 분양하는 분양팀입니다. 분양팀인데 자기가 지인이 이제 고기를 수입하는 수입상과 같이 합류가 돼서 과거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의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늘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그 고기는 이베리코라는 스페인산을 가지고 아마 진행이 될 거고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장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제 좀 파이가 좀 커지게끔 진행 사항이 나와서 장장에 이제 우리 멤버들 오 대표님과 이제 상의를 구체적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릴 부분인데 그냥 말로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애감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동안에 제가 준비해왔던 화덕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의 내용들을 네트워크 형성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도 체온상으로만 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도 불황이지만은 그런 돌파구를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채워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부동산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분들 좀 탐색을 하고 실제 뭐 개별 면담도 진행을 하고 제가 확보한 공인중개사 DB에 우리 4월 2일 날그 위기탈출 세미나 문자를 보내서 참가 신청을 몇 분 받았는데요. 그분들께 이제 또 4월 2일 되기 전에 콜을 해서 실제 그분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접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자를 한 번 더 발송을 해서 뭐 추가 신청도 이렇게 유도를 하고 계속해서 DB가 되면 또 추가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인중개사 분들과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경남 공인중개사 협회 회장님을 소개를 받아서 실제 공인중개사 협회도 뭐 공인중개사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 실제 대체적으로 다 공인중개사들의 업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사 협회 차원에서 우리 뭐 부동산 센터를 물론 모든 공인중개사가 뭐 다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각 지역별로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수요를 좀 협회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미팅을 한번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어, 주변 지금 현재 그 라인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면담을 가질 수 있도록 아직 약속은 안 잡혔는데 다음 주에 약속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공인중개사 협회장을 만나서 실제 전체적인 협회 산하에 있는 어, 뭐 우리 부동산 센터 국세일보하고 아니면 우리 상업경영 신문하고 어떤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어떤 제휴나 MOU 이런 것까지도 논의를 해서 실제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한번 도모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네. 저번, 어, 저번 주에 이제 그 부동산 센터 위기 탈출 세미나하고 관련해 가지고 창원 쪽에서 그 여러 공인중개사 분들이 참여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경수 대표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문자를 돌리셔가지고 그 결과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 여쭤보지 못한 것이 그 그러니까 문자를 몇 분한테 돌렸는지,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실제 문자 건수, 네, 발송 건수는 좀 많이 했는데, 그거에 네네, 비해서 실제 신청은 좀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인데, 물론 이제 문자를 한 번만 발송했기 때문에, 제 문자에 대해서 생뚱맞게 제가 창업경영신문 창원시 센터 네, 운영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네, 부동산, 우리 창업경영신문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이제 침체에 빠진 이 위기 상황을 돌파를 위한 솔루션을 이렇게 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소개 문자와 함께 우리 그 공지사항에 있는 위기 탈출 안내 URL을 카피를 해서
문자에 넣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뭐 지역마다 조금씩 그 차이는 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1차 관심 표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확보한 DB가 한 50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 이 계속해서 그 DB를 공인중개사임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문자 소통을 통해서 좀 신뢰를 구축을 하면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번에 뭐 대량으로 몇십 명씩 이렇게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간격으로 뭐 소소한 한 5, 6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확보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들 통해서 주변에 이렇게 좀 확산도 시키면 지금보다는 신청자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창원시에 이번에 부동산 센터 그 회원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 네네. 연락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말씀을 좀 네. 드리면, 그 질문도 좀 할 겸해서요. 사실 500개 정도에서 5개, 뭐, 5명인가요? 10명은 안 되고 5명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신청자가 나온 거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우선 제 이경수 대표님이 문자를 쏘신 분들, 그분들, 사실은 이게 약간의 위법성은 있을 수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 게 있긴 해요. 어떤 채널로 해서 이 DB를 확보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중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막 무조건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조심스러우긴 한데 여러분이 일단 DB를 여러분 지역에서 혹시 여러분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DB를 휴대폰 DB를 확보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문자를 쏠 정도의 합법적인 수집이 아니라고 판단돼도 저희한테 일단 DB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DB를 보내면 당연히 저희도 그걸 문자를 못 쏘겠죠. 그건 뭐 당연히 그 문제가 있는 거니까 못 쏠 텐데 페이스북 광고에는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 광고를 예를 들면 위기 탈출 세미나를 페이스북 광고를 할 때 여러분이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지역 DB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DB를 저희가 페이스북에다가 입력을 해요.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서 광고를 그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하면 뭐 전화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가지고 있는 DB하고 우리가 입력한 전화번호하고 일치되는 거에 따라서 그 당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광고가.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뭐 문자를 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법으로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경수 대표님이 막 500개를 DB로 확보했는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그걸 다른 용도로는 못 쓰고 페이스북 광고 용도로만 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집행하는 광고가 사실 창원까지는 저희가 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거잖아요. 광고를 할 때. 근데 이제 이경수 대표님이 주신 분들은 거기다 DB를 많이 입력해가지고 먹었 그분들을 기본적으로 광고가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역에 있는 DB를 주시면 저희가 광고를 할 때 그 내용을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광고비는 저희가 집행하는데, 그죠? 광고비는 저희가 집행하는데, 여러분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한테 노출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광고비가 그렇게, 그걸 넣는다고 해서 뭐 광고비가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어쨌든 DB를 뭐, 좀 진짜 무식하게라도 막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DB를 긁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거를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활용하기에는 좀 찝찝하다 할 때는 그냥 저희한테 그런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DB다라고 그냥 수집한 DB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페이스북 광고에만 써먹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네, 송재관 대표님. 예,
예, 청주시 센터 송재관입니다. 음, 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 많은 대표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저도 도전이 되고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동산 센터 관련해서 저와 거래했던 그 부동산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그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한번 해드려 봤는데, 응답은 아직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이제 발로 뛰는 활동을 제가 못해서 오늘 제가 이제 노영수 이사님한테 이거 죄송해서 좀 어떻게 하느냐 좀 고민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회의 중에 이제 느끼는 것이 DB를 확보해서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활용을 한다면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후에는 그 우리 타겟이 되는 분들의 그 DB 확보 방법을 찾아서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들을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유 대표님. 예, 김재우입니다. 어, 한국경영신문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이 다 굉장히 좀 다양하고 소중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속해 보니까 그 아이템을 다 잡아서 활동하려는 게 여러 가지 역량 부족이라서 일단 제가 부동산 관련해 좀 전문 지식이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부동산 센터에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분은 이제 부동산 관련 신문이랑 또 지역의 여러 부동산 단체랑 유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부동산 센터에 자리 잡는 거는 제가 초기에 집중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청됐으니까 신청된 절차에 의해서 활동에 대해서 노이사님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이제 되면 그것을 사업할 수 있는 걸 집중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제가 식당 창업하는 곳 일차적인 자문을 노이사님한테 잘 얻었는데 그 식당이 좀 무리지만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갖고 있는 슬기로운 마을식당의 아이템 도입식으로 진입을 해갖고 일단 그 두 개에 집중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잘 참조해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전현만 대표님.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이번에 뭐 창업박람회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원래 이번에 저도 창업박람회 좀 참여를 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허리 협착하고 이게 계속 고생을 하다가 좀 수술을 했어요,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좀 퇴원하고 좀 회복 중이다 보니까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그 열렸던 그 부동산 데다 그 설명회도 한번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좀 들었고요. 그동안 이제 일 못했던 거 다시 이제 회복하고요. 다시 좀 보충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박준영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혁입니다. 저는 부동산 센터 그 홍보 모집만 집중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일단 그 샘플링을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은 강원도 지역별로 해서 분배를 해서 약 한 150건 정도 1차 문자 그 다이렉트 발송을 했고요. 어, 뭐 결과보다도 몇 번 그 반복을 해서 계속 다른 방법, 여러 가지 형태로
카피를 받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아까 그 이경수 대표님과 같은 저도 같은 그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자 수집 관계에서는 공개 DB를 수집을 해서 또 정제를 해서 발송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도 뭐 몇 년 동안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모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그걸 뭐 지금 한 4년째 계속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또 뭐 저기 오병욱 대표님하고도 한번 소개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 체계가 잡혀가니까 같이 공유가 되면은 좋은 결과가 같이 공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생각한 거에 한 뭐 20% 정도뿐이 그걸 못했지만 계속 하던 대로 지역신문 기사를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S에 공유 또는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DB를 좀 정제를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지속을 해서 결과가 나올 때 계속 이 우물만 파겠습니다. 4월 2일에는 좀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이번에 저도 좀 교육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어,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또 시간 때문에 좀 받고 싶어도 주저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녹화 영상이라도 다이렉트로 DB를 받아서 다이렉트로 개인별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네, 반가운 얼굴들 다 계시네요. 네. 저희는 이번에 지금 대표님이랑 저랑 각자 역할을 나눠서 인물들을 만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위기탈출 세미나에 접촉할 수 있는 분들 접촉해서 가입시켜 보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전화 텔레마케팅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월요일과 금요일 며칠을 빼고 나니까요. 접점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도 어렵고요. 또 11시에서 12시 직전, 그 다음에 2시에서 3시, 4시 이 정도 사이에만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공유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 저희가 이걸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조직 지금 짜기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실 분들을.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마케팅 쪽을 잘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어서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페이지 관리나 이런 쪽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역 기사는 간혹 하나씩 올리는데 지역 기사를 가지고 지역 기사를 올린 다음에 그 신문을 계속 지금 데이터에 있는 분들한테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시키고 제가 찾아가지 않고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그걸 통해서 창업신문이라는 걸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면 훨씬 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난주랑 그 주 2주 동안은 그렇게 큰 성과 없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조직 두들기면서 짜고 그런 시간이었고요. 4월 달에 유기탈출 세미나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용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인천 담당하고 있는 유승현입니다. 저는 저번 주 코엑스 박람회 3일 동안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지역센터 대표님들 분들 중 몇 분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에서는 이 새로 참여한 업체들이 기존에 만나봤던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 이렇게 가맹본부 만들어가지고 참석을 한 업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무료 홈페이지 게시나 아니면 뭐 창업 설명회 같은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이렇게 명함 교환하고 추후에도 이 업체들이랑 프랜차이즈 이 본부들이랑 계속해서 좋은 교류를 해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제가 인천 쪽에서 부동산 센터 지금 가맹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받아보신 거를 보시면은 중간에 휴대폰 번호가 미리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개 중에 한 2, 30개 정도는 그렇게 핸드폰 번호가 미리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미리 컨펌을 받아보시면은 훨씬 더 확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하고 그쪽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요청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 확률이 떨어지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절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이쪽을 먼저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핸드폰 얘기는요, 서울 지역하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공개된 시청에 들어가 보면 공인중개사 공개된 그 번호들이 있거든요. 일반 전화번호들이. 근데 거기에 핸드폰 번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뭐 한 20% 정도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는 사실 그 핸드폰 번호가 공개가 안 되어 있고 대부분 일반 전화여서 그 다른 지역도 그 시청의 정책에 따라서 핸드폰 번호가 많이 이제 혼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 전화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참조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대표님 이제 말씀하시지요. 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게 좋으시죠? 혹시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분 계세요? 물론 잘못하면 몰매 맞겠지만 네. 어, 진행하는 이제 솜씨나 이런 것들은 좀 노이사가 그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덜 지루하게 덜 이게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노이사 목소리가 좀 되게 저하고는 다르게 되게 차분해서 낮은 톤으로 차분하게 해서 자칫 졸릴 수가 있어서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상하 대표님은 안 졸린다고 하면 저는 졸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좀 해 나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물론 그것도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가맹본부를 공략하는 문제, 아까 뭐 신석순 대표님 인천에서 의미 있는 업체 미팅도 하고, 이제 물론 유승현 국장이 역할을 한 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맹본부를 접촉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창업박람회 때 제가 되게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유승영 국장, 인천창업경영신문 유승영 국장을 조금 이렇게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 좀 더 아직 이제 젊고 그러니까 좀 더 역할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어떤 방식을 썼냐면 박람회 참가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 창업 설명회를 무료로 한 번은 무조건 만들어주겠다라고 제안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동영상 창업 설명회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 TV 창업경영신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홈페이지에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디 나오죠? 창업 정보에 창업 설명회라고 돼 있는 곳에 예를 들면 합동 설명회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영상을 합동 설명회를 할 때 녹화를 한 거지만 그냥 예를 들면 뭐 노영수 이사가 만약에 뭐 A라는 프랜차이즈 본부장이고 제가 창업경신문 진행자다 그러면 저하고 노영수 이사하고 두 명이서 제가 질문하고 노이사가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녹화를 해버리면 사실 창업 설명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두 명이만 하니까 어찌 보면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요즘 뭐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창업 설명회를 되게 길게 찍으면 끝까지 안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간은 최대한 단축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적게는 뭐 10분에서 뭐 많으면 뭐 한 예를 들면 30분 이 정도 길이로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물론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창업 설명회니까 이제 어쨌든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정도의 시간으로 녹화를 해서 이제 TV 창업경신문에도 올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역센터나 그 지역 창업신문 홈페이지에 창업 정보에도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원래는 업체들 우리 회원사인 경우에만 동영상 창업 설명회를 한 번 무료로 해주거든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한테 우리가 무조건 동영상 창업 설명회를 한번 해줄 테니까 그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유승영 국장이 아마 한 70건인가요? 70건 정도죠? 네, 70개 정도 업체하고 약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보기로. 물론 이제 그 70건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힘들겠지만 우리는 좀 힘들겠지만 사실은 그 70개 업체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영상 창업 설명회를 찍으려면 촬영을 하려면 상당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그 업체하고. 질문지도 오고 가야 되고, 또 그 업체에서 우리가 질문지를 줬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그 브랜드하고 상당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업체들과의 일정한 관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디까지 확대를 해볼 것인가 이제 고민은 드는데, 여러분들이 가맹본부들을 접촉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일단 저는 이 방법을 좀 써먹어 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가맹본부들을 접촉을 해서 아까 아까 그 이상하 대표님이나 노영수 이사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했던 게 뭐 창업 아이템 무료 등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동영상 창업 설명회만큼 강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건 그냥 동영상을 우리가 뭐 어찌 보면 찍어가지고 그 해서 올려주기까지 한다고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뭐 돈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품질을 아직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꽤 비싼 서비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동영상 창업 설명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맹본부들을 접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최초 한 번, 그 브랜드에 대해서 최초 한 번은 저희가 동영상 창업 설명회를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게 있는 뭐냐면 동영상 창업 설명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제가 촬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다 소화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이상하 대표님이 만약에 업체를 발굴했다. 그럼 이 업체를 이 업체 동영상 창업 설명회를 촬영을 누가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 이상하 대표님이 이거 유승현 국장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얼굴도 잘생기고 예를 들면 목소리도 좋고 진행을 잘할 것 같다 해서 유승현 국장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 대표님이 유승현 국장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뭐 70건, 100건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본사에다만 떠넘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찌 보면 진행이라고 하는 게 질문만 하는 거잖아요. 질문을 하면 가맹본부가 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영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단 만들면 저희가 올려주는 건 책임지겠습니다. 올려주는 건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가맹본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자. 다만 전제 조건은 가맹사업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공에서 등록도 안 돼 있는 회사를 물론 무조건 동영상 창업 설명부터 찍자라고 하는 건 이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소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하려면 가맹사업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맹사업 등록을 전제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원이라는 답은 못 하더라도
당과 여러분들이 가맹본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 방법을 좀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DB 수집에 대해서 박준영 대표님이 아까 이경수 대표님이 쓰고 있는 방법이 이제 박준영 대표님하고 같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적인 문제도 없고 예를 들면 그 일정한 DB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수익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좀 내고 쓰는 건지 어떤 건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박준영 대표님이 한번 설명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일단 공유를 하고 쓰고 안 쓰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방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그 방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일단 박준영 대표님 준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기사를 올리고 사실은 이제 당사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 모두예요. 사실 이거는 뭐 경기창업신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센터들 뉴스 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하나는 올리는 걸로 했어요. 옛날처럼 10개씩은 제가 강요를 하지 않겠지만 일주일에 하나는 올려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왜 뉴스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역센터 대표님들은 일단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기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기사를 올리면 무조건 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기사 공유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지의 구독자, 회원, 좋아요 숫자죠. 좋아요 숫자. 그죠? 좋아요 숫자를, 페이지의 좋아요 숫자를 늘리려고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 방법에 신경을 안 쓰면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SNS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정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5천 명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는 페이지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이제 지금 광고라고 하면 당장 부담스러운 것만 생각을 할 건데,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되어야 비로소 회원 수가 탄력이 붙어요. 창업경신문이 어떻게 이제 2만, 아니, 그러니까 7만 6천 명이 됐느냐라고 묻는다면 광고의 덕이거든요. 광고의 덕이에요. 다만 그 광고를 제 돈 내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돈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게 요령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예를 들면 경기창업신문 예를 들어서 경기창업신문 대표님 의 돈으로만 하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경기창업신문에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시키면 그건 진짜로 그게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김선달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광고 업체들을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광고를 내라고 하시라고요. 광고를 내라고. 왜냐하면 페이스북 광고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광고만 잘 하게끔 도와줘도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꺼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경기창업신문에 이정수 원장님 나와 계시고 여기 지금 전동선 대표님 의정부 센터 맡고 계시고 이상하 대표님 부천시 센터 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상하 대표님이나 전동선 대표님은 경기창업신문하고 무관하지 않죠. 그죠? 사실상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별도로 뭐 허락받고 승인받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연락들 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지역 창업신문이 없는 뭐 예를 들면 박준영 대표님 같으면 강원 창업신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경수 대표님 뭐 경남 창업신문 송재관 대표님 충북 창업신문 이렇게 자기 지역에 창업신문을 하나 만들려고도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제안해보면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좀 만나서, 여러분 분명히 이거 도움이 돼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아, 네, 그냥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다 따지면 이거는 올해 안에 무조건 여러분 안 한 거 후회하게 되거든요.
내가 왜 우리 지역 광역을 안 맡았을까? 이거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서 맡기 어려우면 나하고 함께 이거를 맡을 사람을 찾아서 그것도 막 한 명을 꼭 찾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 명을 찾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법인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그 지역 창업신문을 맡아서 운영하실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협업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던 카페와 관련된 것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카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림들이 좀 더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어차 한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입맛만 보여주고 갈 거예요. 시간도 지금 뭐 8시까지 한 5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일단 입맛을 보여드리고 갈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카페 하나 가지고 수익 모델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카페 하나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분야를 달리하면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제가 카페와 관련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금 준비하게 될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카페 창업, 그러니까 카페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그 다음에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 이렇게 세 가지의 전문가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카페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이 하나 추가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카페 경영 전문가 과정은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 다른 과정처럼 38시간을 0에서부터 출발하는 방식으로 안 갑니다.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러분, 카페 경영 전문가 과정은 무조건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상태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정환 대표님이 만약에 경영 전문가에 관심이 있다. 근데 우리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송정환 대표님은 카페 경영 전문가 과정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오리엔테이션에 참가를 해요. 물론 순서는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을 먼저 들어도 되는데 기본적인 순서는요. 오리엔테이션 2시간 그리고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 38시간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이 따로입니다. 카페 경영 전문가 과정에 오리엔테이션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에도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38시간. 그럼 40시간이죠. 총. 그 다음에 나머지 10시간은, 10시간은 카페 창업 세미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카페 창업과 관련된 컨셉 관련 세미나 한 번, 그다음 뭐 메뉴 관련된 세미나 한 번, 식음료 관련된, 커피 관련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페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세미나를 2시간씩 해가지고 5가지. 일단은 제가 일단 정한 건 10시간입니다. 그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총 12시간이니까 아까 오리엔테이션까지 해서 12시간이고 기존 38시간이니까 이렇게 되면 총 50시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카페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은 기본 50시간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은 이미 들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들은 사람들은 나머지 12시간만 이수를 하면 카페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카페 경영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할 겁니다. 사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카페 경영 전문가 과정을 따로 만들면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과 별도로 만들면 중복되는 교육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외식 마케팅이나 카페 마케팅이 다를 리 없고요. 외식 경영에서 메뉴 개발이나 메뉴 관리가 카페에서의 메뉴 관리와 메뉴 개발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같은 내용의 그 교육 과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따로따로 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제가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을 카페 경영 전문가 과정에 집어 넣어버리니까 앞으로 이제 나머지 12시간은 카페와 관련돼서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카페 경영 세미나와 관련된 거는 그야말로 이제 카페 이야기에 집중해가지고 그동안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실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카페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서 실질적인 카페 경영 전문가를 육성해 낸다라고 하는 게 일단 지금까지의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료를 하면 카페 마스터 자격 2급이 주어질 겁니다. 여기까지는 카페 마스터 2급. 민간 자격증 이미 등록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1급과 2급을 분리하는 작업을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 수료가 끝나면 2급 자격증을 부여하고 여기에 근무 경력이나 컨설팅 경력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급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카페 마스터 같은 경우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서 가져가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페 산업이 워낙 크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워낙 많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일종의 커피를 만드는 기능인이죠, 기능. 기술자, 뭐 기능인으로 봐야 될 거고, 우리는 카페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라는 개념에서 카페 경영 전문가 과정과 카페 마스터라는 자격증을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카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 보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당한 인기를 끌 거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 과정이 여러분에게 수익 모델로서도 의미가 있고, 당장 여러분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 이수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냥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으로 단독으로 했다면, 이제는 카페 경영 전문가 과정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을 들어야 되니까, 실제로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거에서 이제 확정한 거죠. 여기까지는 일단 확정하고, 물론 뭐 시간이 약간 조정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나가겠다. 아마도 우리가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제 이러면서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카페 전문 신문사입니다. 카페 전문 신문사를 여러분 이미 만들었어요. 아직 만들진 않았군요. 여러분, 태권 뉴스, 산업신문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태권 산업신문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태권 전문 신문사처럼 카페 산업신문을 만들겠습니다. 아마 사이트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거고요. 사이트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거고, 카페 산업신문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그야말로 카페 쪽의 전문 신문사로 다뤄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카페 쪽으로 좀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페 산업신문,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태권 산업신문이나 카페 산업신문이나 전부 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센터 홈페이지나 경기창업신문, 뭐 인천창업신문 홈페이지처럼 플랫폼이 똑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산업신문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창업뉴스, 경영뉴스, 세금뉴스를 그대로 제공해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카페 같으면 카페 쪽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 뭐 예를 들어서 태권이면 태권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가 거기 얹혀지게 해서 기본적으로 신문사를 되게 쉽게 운영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카페 산업신문에 관심들을 좀 가져주셔도 좋겠다.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카페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마치 또 하나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카페 산업신문의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카페 마스터들에게 카페 산업신문의 기자로 활동하게 해서,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제 카페 산업신문을 운영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카페 장비에 관련된 취재라든지, 카페에서의 뭐 새로운 메뉴, 뭐 식음료에 대한 거, 업계에 관한 거, 무슨 그 바리스타 대회에 관한 거, 뭐 로스팅 대회에 관한 거, 로스팅 장비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뉴스로도 다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페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취재를 직접 해보고도 싶고, 그런 취재를 명분으로 해서 그런 업체들을 만나보고도 싶고, 그러다 보면 뭐 또 하나의 사업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런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카페 산업신문의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카페 마스터들로 운영되게 구성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연결고리를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시는 거, 슬기로운 마을 식당 기억나시죠?
슬기로운 마을 식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우리 회원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 주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 매니저로서 예를 들면 수익의 절반 6만 원씩을 가져가는 이런 수익 모델이 일단 만들어져는 있잖아요. 지금 뭐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 슬기로운 마을 식당이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마을 카페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슬기로운 마을 주점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니홈 페이지, 미니홈피의 종류가 두 가지가 더 나오는 겁니다. 슬기로운 마을 식당과 슬기로운 마을 카페, 슬기로운 마을 주점 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이제 각각의 매장들의 미니홈피를 저희가 제공하면서 SNS 마케팅과 연동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도메인을 새로 등록을 했어요. 전에는 슬기로운 마을 식당 홈페이지가 창업경신문 도메인에 연동이 됐었는데 아예 제가 여러분 그냥 wisebill.net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별도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wisebill.net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공통으로 쓸 거고요. 그죠? 와이즈 빌리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wisebill.net이라고 하는 도메인에 앞에 카페를 붙이면 슬기로운 마을 카페가 되는 거고, 앞에 바를 붙이면 슬기로운 마을 주점이 되는 거고, 앞에 레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여러분 레스토랑이 너무 길잖아요.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기니까 그냥 레스토라고만 하겠습니다. 레스토랑 단어를 실제로 쓰거든요. TO까지만 해서 레스토를 붙이면 슬기로운 마을 식당이 돼서 앞으로 wisebill.net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바탕으로 해서 슬기로운 마을 식당, 슬기로운 마을 카페, 마을 주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을 병원이나 뭐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을 단위의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소통 매니저를 여러분들이 소통 매니저로서 그 회원사들을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네, 그 지역에서의 공동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여러분이 주도 그런 활동들 주도하라는 얘기고 그게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와도 무관하지 않죠. 왜냐하면 미니 홈페이지의 플랫폼이 똑같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을 기업 공동체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점도 마을 기업이 될 수 있고 카페도 마을 기업이 될 수 있고 주점도 마을 기업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중개회사도 마을 기업이 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마을 기업 공동체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만든다. 여기에 나중에 신문사까지 만들어지면 마을 신문이 저희가 두 종류가 준비가 되니까 그죠? 마을 신문까지 연계해서 그야말로 그 마을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이 모델을 만든 저로서는 희망사항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꿈을 특정한 지역별로 이런 꿈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슬기로운 마을 카페를 새롭게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고요. 당연히 카페 창업 컨설팅이나 카페 경영 컨설팅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당연히 그 컨설팅에 참여를 해야 되지만 아까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카페 마스터들도 당연히 우리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고 카페 경영 전문가 과정 이수했으니까 이분들도 컨설턴트 자격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카페와 관련된 컨설팅 그룹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페 컨설팅 그룹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카페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카페 프랜차이즈. 예, 여러분들이 카페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카페 산업신문을 운영하는데 카페 프랜차이즈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관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로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프랜차이즈 본사 발굴과 육성은 우리 원래 사업에 있었단 말이죠. 그중에 카페 프랜차이즈를 좀 더 특화해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여러분 지역에서 카페 프랜차이즈 하나 정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욕심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자분 카페 창업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무료 창업 교육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창업경영신문에서 운영하는 무료 창업 교육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교육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항상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교육 중에 하나예요. 카페 창업 교육이. 그러니까 그 교육도 이제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무료 카페 창업 교육을 해서 실제로 이제 카페 창업자들이 우리 쪽을 찾아오게끔 우리를 자꾸 알게끔 만드는 작업도 해나가겠다. 그래서 그 창업 교육도 덧붙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여러분 요즘 제가 고민하는 문제 있죠. 카페 위탁 경영에 관한 문제. 카페들이 있는데
직접 운영하기는 벅차고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운영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와 관련된 위탁 경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익 모델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 근데 우리는 이미 카페 경영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탁 경영 시스템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카페 경영과 카페 위탁 운영과 관련된 수익 모델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아까 이제 경영 컨설팅과 창업 컨설팅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면 포함이 되지만 카페 양도양수 시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카페 양도양수 시장은요. 정말로 큰 시장이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카페 10만 개 시대를 이야기하고 가기 때문에 카페 10만 개 중에 얼마나 많은 카페가 주인이 바뀌고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카페 양도 양수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좀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는 이미 다 인프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도 이미 다 그 양도 양수 관련된 걸 정보를 넣어줄 수 있는 그 코너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 양도양수 컨설팅 분야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제가 저기 엊그제 단톡방에다 올린 내용 있죠. 사내 카페 솔루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서 사내 카페를 당연히 여러분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내 카페는 무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중소기업,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직원 한 1, 20명, 2, 30명 되는 데서 뭐 카페 하나 만들어가지고 직원들 복리후생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내 카페는 다 이제 무인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내 카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미 하나는 섭외를 했고, 뭐 더 좋은 회사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도 더 섭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내 카페를 설치해주는 작업도 여러분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한 업체하고는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내 카페 설치하는 문제도 저희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예전부터 제가 뭐 계속 하고 싶어서 얘기를 계속 했던 안심 창업 카페. 이제 이 경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는 쉽지 않은 문제고 카페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 창업 컨설팅에까지 관심이 있다면 카페와 창업 컨설팅 회사를 결합시키는 저희는 안심 창업 카페라는 모델이 있죠. 그 모델로 해서 창업을 도와주는 창업 카페를 여러분 지역에 좀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지트가 하나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창업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아지트가 생겨나는 거니까 협업도 할 수 있겠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상담도 카페로 찾아오라고 해서 카페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카페에서 뭐 예를 들면 창업 간담회나 지역 단위의 아주 소규모 창업 설명회 같은 것들을 개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심 창업 카페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카페와 관련된 이것도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기존부터 있었죠. 여러분 창업 요리센터 있었죠. 창업 요리센터. 창업 요리센터가 뭐였죠? 요리학원과 창업경영신문의 결합 모델이잖아요. 그죠? 요리학원과 창업경영신문의 제휴 모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카페와 관련돼서 적용을 하니까 여러분 바리스타 학원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바리스타를 육성하는 학원들이 곳곳에 있다고요. 그 학원들이 결국은 창업 요리센터의 설치 대상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바리스타 학원 같은 게 있다면 그런 학원들하고 뭐 실제로 제휴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제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좋은 제안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카페와 관련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니네 바리스타 학원에 우리 창업경신문 창업요리센터를 탑재를 해서 우리 그 카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자라고 제안을 하면 아마 그 카페 아니 그 바리스타 학원의 원장들이 흥미진진하게 여러분들을 대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카페 산업신문은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주점 산업신문을 하나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와 주점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도메인 같은 경우는 카페비즈니스닷컴이라고 해서 카페 산업뉴스 도메인으로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점 산업뉴스로 해서
babiznews.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확정해서 이미 세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는 조만간 나올 거니까 여러분 그 카페와 주점 쪽을 우리의 전략 고객으로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미 저하고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 하면서 제가 여러분 언급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카페 운영 방식과 주점 운영 방식은 커피와 술의 차이일 뿐 운영 방식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객 관리 시스템이나 고객 응대 전략이나 이벤트 전략이나 뭐 이제 메뉴 개발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일치하고 다만 주점을 운영하려면 술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술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려면 그런 걸 하면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갑자기 뭐가 떠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막 빠른 시간에 빠르게 얘기한다고 여러분에게 언급한 게 한 열 몇 가지란 말이에요. 카페 하나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열 몇 가지의 수익 모델이 나오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느끼셨겠지만 이미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하는 환경에서 그대로 카페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높이고 카페에 대해서 좀 더 특화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준비가 되면 그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방식이었고 이제 이 카페와 관련된 뭐 수익 모델이건 사업하는 방식이건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창업경영신문이 카페에 관련돼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이 기회에 내 수익 모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내 고유의 어떤 수익 모델, 카페와 관련된 고유의 수익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조만간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으면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오늘 끝날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끝날 거니까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빨리 끝내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들 꼭 잊지 말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혹시 또 다른 데 팔려가지고 관심이 팔려서 이 이야기를 안 꺼내면 여러분이 먼저 왜 이 얘기 안 합니까? 라고 좀 얘기를 해서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좀 더 연결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3월 회의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